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강남발 집값의 온기가 수도권으로 퍼지는 걸까요?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0.03%로 상승세는 미미하지만 추세를 보면 올해부터 꾸준히 낙폭을 줄여온 건데요. 인천 역시도 0.06%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바닥 신호가 나온 건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하정민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 교수 그리고 안영효 어썸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바닥이다 아니면 상승이다 할 말이 좀 서로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상황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인천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시장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이 여기서 굉장히 또 선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난 2월 달부터요 꾸준히 0.02%씩 상승의 추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아직 이제 가격 대비 거래량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완연한 상승세를 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일대에서도 이 상승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좀 봤을 때 인구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2019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재들도 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GTX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순유입 인구, 서울이라든지 주변 경기권에서 오는 sub유입 인구가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이제 지속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봤을 때요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수기에 해당했죠. 이제 7월 달, 8월 달 수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7월 둘째 주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 8월이 이제 휴가철이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안 대표께서는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 경매, 시장도 이렇게 많이 넓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최근 수도권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도권 부동산의 흐름은 일단 바닥 다지기라고 하시죠. 예. 바닥 다지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다지는 겁니다. 다지는 건데 이 시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간 요 정도이지 않을까. 근데 이 이후에 다시 올라갈지 다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런데 저희는 뭐 수요 공급 뭐 이런 쪽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보는 게 은행의 부실률을 봅니다. 예.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이 채권이 어느 정도 부실률이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걸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부실채권 비율이 역사적으로 1% 미만이었을 때가 딱 3번 있었습니다. 예. IMF 이전, 금융위기 이전, 그리고 지금입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지금 뭐 하락에 대한 시선을 계속 갖고 있는데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좀 걱정과 이런 것들을 좀 섞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인천 앞서 이제 얘기는 잠깐 했는데 이제 물량 공급이 아직도 계속 많아요. 그런데 네. 그 사이에서 부분적인 상승을 우리가 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각도 있으세요?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좀 보면요. 이제 지역별 양극화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아까도 거래량이라든지 매매가가 소폭소폭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이 인천 지역이 또 재밌는 게 지역별 온도차가 좀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이라고 지역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서구나 연수구, 뭐 홍도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인 흐름의 상승세로 올라섰지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기존의 어떤 구도심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사실 그런 기대감이 많이 꺾였고요. 공급량이 많은 위주 지역을 살펴보면 안 그래 아무래도 검단이라든지 계양 지역 쪽이 공급량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유입의 인구를 보면 3040,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어제 통계 조사를 좀 봤을 때요. 외지인들, 그러니까 서울권에서 이제 주거지를 가지고 있다가 인천으로 이적해 오는 인구 비율도요 한 21%에서 많게는 31%까지 또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근 수요가 조금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화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와 같이 우리가 인천이 이제
미분양 무덤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만큼 물량이 많이 쌓여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간을 좀 봤을 때요, 서부권이 개발에서도 많이 소외가 돼 있었지만 지금 개발 계획이라든지 호재들도 그쵸, 뭐 GTX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이고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어떤 동별, 지역화별 양극화는 좀 피해갈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안 대표님은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일부 상승하는 걸 봤는데 이후에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좀 알기는 좀 애매한 상황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떤 과거의 흐름이나 또 지금 뭐 변동성 뭐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볼 수 있는 지표나 정황을 볼 때 좀 어느 쪽으로 더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네. 저는 지금의 이 상승률은 정말 뭐 예전에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죠. 뭐 과거에. 근데 지금 이 상승률은 정말 미미하지 않을까. 미미한 상승률이다. 뭐 앞으로 더 이게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실제로 뭐 어디가 올랐고 뭐 어디가 안 올랐고 적게 올랐고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볼까요? 근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역시 단연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송도 지역을 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송도라든지 청라에서요, 그간에 이제 2019년 직전에 이제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그쵸. 가격이 점차 상승해서 아파트 가격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대 신고가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파트들이 다 2억씩 3억씩 많이 예.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흐름은 다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1억에서 2억 정도 호가가 상승이 되고 있고요. 호가뿐만 아니라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가격이 10억대 가까이 상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송도 더샤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억 9천대의 매물이 거래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달과 좀 비교해 예. 봤을 때에도 한 1억에서 8천만 원 올라간 정도의 그 수치로 거래가 됐거든요. 또한 이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84제곱미터가 10억 가까이 가격에 어떻게 보면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고가에 가까이 또 근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좀 봤을 때도요, 많이 빠진 지역과 신도시에 인접했던 지역들이 조금 강세를 많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부평이라든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가파르거나 급격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 양극화가 있다 해도 인천 지역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되면은 인근 지역이 좀 파급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일부 지역에서 이런 변화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이게 유의미한 변화로 좀 봐야 될지 또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번 달 대비해서 인천은 지금 매물 증감 추이를 보시면 45,578건에서 44,169건으로 한 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금매들 이렇게 좀 소진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이제 뭐 세금적인 측면이 조금 부담이 예. 돼서 내놓는 그런 금매 물건이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매가 이제 오르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선행 지표로 이제 전세 가격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세 거래가 좀 이렇게 활발한 걸 보면 집값을 매매도 활발하다 뭐 이런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보곤 네.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전세 사기라든가 역전세 상황 이게 좀 악재였어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행 지표의 변화가 전세 시장의 변화가 보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의 변화가 네. 좀 뚜렷하게 좀 보이는 예. 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전세 지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말하자면요, 전세가 매매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죠. 그리고 예. 실수요자들의 어떤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나와 있는 매물수를 살펴보면요, 꾸준히 감소를 했습니다. 예, 동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요, 10% 가까이 나와 있는 물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물건 소진율도 굉장히 빠른데요. 좀 재미있는 수치가 조금 나오는 게요, 나와 있는 물건의 물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전세로 소화된 게 아니라요,
이 전세 매물이 매매 물건으로 전환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들의 지표는 전세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세 물량이 전년 그리고 뭐 동월 대비했을 때 감소를 하고 있고 물량에 나온 감소는 즉 매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존에 약간 인천 지역에서도 힘을 받지 못했던 지역, 특히 중구 지역 같은 경우가 이 매매가의 전세가죠. 전세가의 상승률이 거의 이전 대비 4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0.78% 이상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이것은 봤을 때 이제 신고가까지 이제 기존에 뭐 1억 한 5천 정도의 전세가 나갔다 영종도 같은 경우 그럼 2억 가까이 찍은 그러한 그 아파트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전세가율은 아까 말씀드린 매매가를 견인하는 지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뭐 연수구라든지 뭐 서구라든지 이 지역의 전세가는 아직 매매가만큼 견인은 안 되고 있지만 미추홀구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가 조금씩 더 꿈틀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가격적 메리트와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분양 시장도 우리가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미분양을 걱정했던 지난 상반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쌓여왔었고 이게 소폭 그 상승 기류가 있긴 하지만 또 분양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또 영향이 닿을지 또 궁금한데요. 미분양이 더 늘지 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분양 시장은 작년 대비해서는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뭐 인천 전체 다 합쳐서 매달 1,000호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1,000호, 2,000호 이상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완판됐다라고 하는 아파트들도 있긴 있지만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가 될지는 사실 공급 시장을 다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시행하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미분양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다시 분양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당연한 통계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미분양만 걱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실건설사들 뭐 이런 PF에 대한 걱정 우려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한국은행 인천본부도 지금 최근에 우려를 내놨고 분양이 사실은 사는 것보다는 유리하죠. 통장을 쓰게 되면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미분양을 과연 노려야 될까? 노려도 되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두 분 의견 어떠세요? 미분양이라든지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 그리고 또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린 뭐 PF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급량이 좀 많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분양이라 할지라도 미분양이 난 지역이 보통 신도시 가까이 있거나 도심지 가까이 있는 지역들도 또 괜찮은 입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자재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아파트들의 가격은요. 지금 이제 미분양으로 분양하는 것들보다는 반드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를 좀 미래를 내다봤다. 좀 거시적인 시점으로 조금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미분양 물건도 시장에서 좀 투자 대상이나 이런 쪽으로 보시나요? 저희는 미분양 물건을 보기는 보는데 좀 국한돼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다 하면 지금 아파트는 인기가 있지만 오피스텔은 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시행하시는 분들은 일반 아파트 시행하시는 분들보다 좀 작은 사업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경매로 나옵니다. 경매로 나오면 30%까지 40%까지 분양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경매 시장에서 사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분양가 대비해서 뭐 얼마가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피스텔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분양가 정도에 팔리는 경우는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게 뭔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거나 하고 나중에 그 분양가 정도에 매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냉각기에 갔을 때에 또 뭐 실수요를 위해서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뭐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반기에 사실 우려가 아직 많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좀 불안 요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전히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잊지 말아야 될 불안 요인 어떻게 하반기 중에 보고 계세요? 사실은 유동성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고 좀 말할 수 예. 있는 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잠시 금리가 안정됐다가요, 다시 금리가 좀 오르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그간에 이제 1년간의 유동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았을 뿐이지 유동성 자체는 그렇게 많이 막 묶여있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하반기 때 부동산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선거철이 있다 보니까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난무하면서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한번 어떤 그런 뭐 작은 돌을 던진 것처럼 여파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와 그리고 대선을 앞둔 공약과 개발 공약이 이제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를 조금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제 접근하시기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내년에 총선이 4월에 있죠. 그러겠네요. 또 뭐 개발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큰 의미는 없는 지금 상승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 안 대표님 하셨는데 그래도 또 한번 그 미미한 상승이 앞으로 또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총선 공약이나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건 저는 금리라고 봅니다. 정책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보여주기식으로 무언가를 내놓더라도 금리가 안 받쳐주면 이게 매수 심리가 좀 많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뭐 엊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 때 미국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0.25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금리는 어땠냐면 미국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차이가 엄청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금리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수 심리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입니다. 계속 얼어붙어 있을 것 같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자, 적극이라는 말은 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 이 시점을 서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의견 짧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매수 시점은 지금 뭐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의 하락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타이밍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 규제가 어쨌든 이제 시장을 선회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실상 빗장을 다 풀었지만 다시 이제 규제를 조이는 모습을 좀 보인다든지 이럴 때가 사실은 그때가 이제 진짜 올라갈 때다, 적극 매수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은 이제 사실은 기존에는 미분양 지표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도권 내에서 미분양의 지표는 지금 큰 유의미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랑 그 지역별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 쪽에 조금 거래량이 살아나는 시점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지표로 보셨다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은 매수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세제 혜택을 조금 줄 때 그때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좀 길게 보기 때문에 뭐 하반기냐 내년 상반기냐 이렇게 보지는 않고 정부에서 이젠 안 되겠다. 뭐 양도세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요때 뭐 분양을 받으면 뭐 조금 무슨 양도세 혜택을 또 준다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기존에도 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룰루랄라 아주 좋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일단은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뭐 확인할 지표들이 정부 자료를 통해서 정책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 보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